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차 부르듯이 에어택시를 호출해서 그 꽉 막힌 도심 교통체증 위를 그냥 유유히 날아가는 모습. 네, 맞습니다.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들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 꿈의 최전선에 있는 스타트업 아처 에비에이션입니다. 아, 아처 에비에이션? 네, 이들이 만드는 미드나잇이라는 이 나는 택시가 과연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또 현실의 벽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거죠.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혁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멋진 프로토타입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죠. 아마 아처가 앞으로 한 3년 안에 어떤 길을 걷게 될지를 보면 그 답의 윤곽이 좀 보일 겁니다. 자, 그럼 그 꿈을 실현시켜줄 핵심, 미드나잇이라는 비행기부터 한번 뜯어보죠. 이게 정확히 어떤 기체인가요? 그냥 작은 전기 비행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그것보다는 훨씬 복잡합니다. 핵심은 4인승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그러니까 EVTOL이라는 점이죠. EVTOL요? 네,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떠서 비행기처럼 앞으로 날아갑니다. 덕분에 활주로가 필요 없어서 도심 옥상 같은 좁은 공간에서도 운용이 가능하거든요. 아, 활주로가 필요 없다. 네, 목표하는 운항 거리도 한 30에서 80km 사이의 단거리, 딱 도시 내 혹은 도시 간 이동에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도심 교통을 위한 솔루션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비행체는 소음이 엄청나지 않나요? 헬리콥터 소리만 해도 민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게 도시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아처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입니다. 미드나이트는 전기 모터 12개로 구동되는데요. 12개나요? 네, 이륙할 때는 6개가 아래를 향하고 순항 시에는 6개가 앞으로 향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해요. 이 전기 모터 덕분에 소음이 기존 헬리콥터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와, 100분의 1이요? 네, 지상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라고 하죠. 이건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도심에서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정말 결정적이네요. 그럼 사업성,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네, 설계 단계부터 아주 철저히 상업성을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40회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40회요? 네,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착륙 후에 다른 비행까지의 시간이 아주 짧아야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10분 내외에 급속 충전이나 아예 배터리팩을 통째로 교체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죠. 항공기 한 대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수익을 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니, 하루 40회라니. 지금 전기차 충전 시간만 봐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배터리 기술이 그 정도까지 따라와줬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아처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기술적 숙지 중 하나죠. 하지만 일단 비행 성능 자체는 입증해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최근에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약 88km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어요. 현재까지 기록된 가장 긴 비행이죠. 이건 적어도 이 기체가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은 인상적인데 이 멋진 기계를 실제로 하늘에 띄우려면 결국 규제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처의 전략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본진인 미국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먼저 시작하더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아처의 생존 전략이자 가장 영리한 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곳은 바로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UAE요? 네, 2026년 상업 운항 시작을 목표로 아예 첫 번째 미드나이트 항공기를 UAE로 보내서 비행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FAA가 아니라 UAE에서 먼저 시작한다. 이건 단순히 규제가 좀 쉬워서라기보다 뭔가 더 깊은 전략적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속도죠. UAE 민간 항공청 GCAI와의 협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르면 내년 3분기에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입니다. 와, 그렇게 빨라요? 네. 둘째는 극한 환경에서의 데이터 확보입니다. UAE의 그 고온, 다습, 모래먼지 같은 혹독한 환경은 기체의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여기서 얻은 데이터는 나중에 바른 지역으로 진출할 때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UAE에서 테스트를 한다는 건
우리가 나중에 뭐 한국에서 이걸 타게 될 때도 여름 장마철의 높은 습도 같은 문제들은 이미 해결된 버전일 거라고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특정 지역의 서비스를 최적화하려는 아주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증명하면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군요. 해외에서 먼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본진인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 뭐 이런 큰 그림이네요. 그럼 정작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계 항공산업의 끝판왕인 연방항공청, FAA는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FAA 인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현재 파트 135라는 항공 운송업체 자격은 갖췄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는 항공기 자체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형식 검사 승인 TIA인데요. 이게 총 10단계에 걸친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2025년 말에나 이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기 한 대가 안전하다고 인증받는 것과 그걸 수백 대씩 똑같은 품질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기체 인증과는 별개로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 인증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처의 명운이 걸린 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계약이죠. 아, 그 10억 달러짜리 계약 말이군요. 네, 10억 달러 구매에 5억 달러 추가 옵션까지 붙은 이 스타트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요? 아처가 FAA의 최종 인증에 모두 받아야만 계약이 발효된다는 겁니다. 즉 FAA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모든 길은 FAA라는 단 하나의 문으로 통하는 셈이군요. 아, 듣다 보니 하늘을 나는 택시를 만드는 것보다 땅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게 이 산업의 딜레마입니다. 항공기 개발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어려운 게 바로 인프라 구축의 문제거든요. 인프라요. 에어택시가 뜨고 내릴 전용 이착륙장, 이른바 버티포트를 도시 곳곳에 만들어야 하고 수많은 기체를 계속 운용하기 위한 충전 설비나 배터리 교체 시스템, 그리고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새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건 뭐 아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닌데요. 마치 멋진 슈퍼카를 만들었는데 도로도 주유소도 없는 상황이랑 비슷하네요. 전형적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아, 서비스가 없는데 어떤 도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서 버티포트를 짓겠습니까? 반대로 버티포트가 없으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고요. 이건 아처뿐만 아니라 이 산업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죠. 아처가 2028년 LA 올림픽에 맞춰서 에어택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로스앤젤레스 호송공항의 운영 허브까지 준비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무대를 통해서 기술력을 과시하고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었죠. 네. 하지만 바로 그 계획에서 현실의 벽이 드러납니다. 아처 스스로도 올림픽 개막 전까지 FAA의 모든 인증과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아, 스스로 인정을 했군요. 네, 기술 개발의 속도와 규제 승인, 인프라 구축의 속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죠. 아처 에비에이션은 분명 인상적인 기술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UAE를 통한 영리한 시장 진입 전략도 세웠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FAA 인증, 대량 생산,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대한 산들이 버티고 있는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성공적인 시험 비행과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수익성 있는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는 별개로 규제와 인프라라는 현실의 시간은 훨씬 더디게 흐르거든요.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그만큼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초기 단계 벤처의 숙명 같은 거죠. 앞으로 3년이 이 꿈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정말 꿈으로 끝날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저희는 기술적인 문제, 규제의 장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아처가 이 모든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그런데 과연 사회적 장벽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하늘 위로 수백 대의 에어택시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 우리가 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온전히 신뢰하고 일상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가장 넘기 힘든 허들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